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백수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백화수호로 자주 불리우고 백수호와는 다른 적화수호라고 하는 약초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약재 이름은 백화수호는 백수호, 적화수호는 하수호가 맞습니다. 이 백수호는 식물 이름이 큰조롱 혹은 은조롱으로 적화수호 대용으로 쓰이기 시작해 지금까지 하수호가 들어가는 처방에 사용해 오다가 한 회사에서 백수호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료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비슷하긴 하지만 이름만 다른 이어부피소라는 식물을 사용하면서 파장이 엄청났던 사건의 중심에 있던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어부피소와 백수호의 차이를 예를 들어보자면 사람으로 치면 조상은 같은데 촌수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잎과 뿌리의 생김새가 매우 유사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어부피소를 다른 이름으로 백수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 백수호를 재배하는 분들에게 구별법을 여쭤보면 백수호 줄기를 끊어보면 끈적한 하얀 유액이 나오는 반면 이어부피소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물보다는 대부분 말린 상태에서 약초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어부피소와 백수호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모양이 약간 다르다고는 하지만 섞이면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경우에 시장에서는 맛으로 구별을 하는데 씹었을 때 인삼과 같은 쌉쌀한 맛이 난다면 백수호, 단지 구수하기만 하면 이어부피소입니다. 한방에서 백수호는 보음약에 해당합니다. 몸의 진액을 보충합니다. 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원인으로 한방에서는 몸의 진액이 말라서 상대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 열은 얼굴로 올라오기 쉽고요. 그래서 백수호는 예전부터 여성들의 갱년기로 인한 안면홍조에 많이 사용해왔던 약재입니다. 백수호는 가급적이면 끓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식물은 흙에서 자라는데 뿌리에 중금속이 축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가루나 환으로 먹게 되면 그 중금속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죠. 물론 바로 독성이 나타나거나 하는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먹는다면 중금속은 몸속에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끓여 드시게 되면 물에는 중금속이 용출이 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수호의 독성 실험을 식약청에서 진행한 결과에서는 환이나 가루로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간독성이 발현될 수 있으니 물로만 끓여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